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하루 동안의 종목을 두고 수익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고요. 2부에서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의 종목을 1:1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무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의 가격과 비중, 추가적인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많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말에 2년여 만에 1800선 돌파를 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181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오르면서 1810포인트 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7월 도매 재고와 도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주간 단위로 보면 2주 연속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시장 역시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8포인트 상승한 181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1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1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시초가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81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모습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275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개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1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현재 1,700원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한 데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가 집계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0.6포인트 오른 48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꾸준히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48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인 483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관망하는 모습 취하면서 4억 원 소폭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39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나흘째 하락하면서 116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원 10전 하락한 116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역외 환율이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70전 하락한 1163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1150원대 후반까지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유로 달러 환율의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00선 돌파 이후 추가 상승하면서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1% 이상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3%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대신증권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철강 금속주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동국제강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면서 남북 경협주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만손도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원과 좋은 사람들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가 인도 시장으로 수출됐다는 소식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광명전기가 13%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콤도 1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누리텔레콤과 옴니시스템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예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발 재료와 중국의 경제 지표들 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 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출연하셨던 두 분의 전문가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백용순천 장교차 위원님과 제5대 총통 고영주 전문가님이 출연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은 강세를 보였지만 두 전문가님의 종목은 그 수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였지만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적은 제5대 총통 고영주 전문가님의 대우증권이 마이너스 0.6% 손실을 기록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배틀이 이어질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백용수님과 총통님께서 동아일텍과 대우증권으로 데일리 종목 배틀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두 분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지만 동아일텍이 마이너스 1.3% 그리고 대우증권이 마이너스 0.6%로 제5대 총통님께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대형주가 안전하다는 열변을 토해 주셨었는데요. 총통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네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제5대 총통님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참여하신 분 계십니다. 9482님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이 전문가가 이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에서 데일리 종목 배틀을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NB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께서 오늘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해드리는 그 매수가에 매수가 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떤 분의 수익이 더 높았는지를 판가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들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10분의 전문가들 께서 증시전략센터를 나와주셨고 데일리 종목 배틀 펼쳐주셨었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기셨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결과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월요일에 출연하셨던 김도영 연구원님과 박성일 연구원님 위너는 김도영 팀장님이셨죠. 지난주에 얘기가 있었고요. 화요일에는 정은성 팀장님께서 이기셨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배 박사님, 정영훈 연구원님, 5대 총통님께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자, 10분의 전문가들께서 과연 어떤 분이 몇 %의 수익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셨을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위는 정영훈 연구원님이시네요. 1.7%의 수익을 거두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도영 연구원님 팀장님께서는 3위를 하셨습니다. 수익은 0%였는데도 3위를 기록하셨고요.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6위십니다. 0.7% 마이너스 수익이 났었고요. 가장 크게 지신 분, 비숍님이죠. 윤용식 님은 2.8%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대결을 펼치게 되실 텐데요. 먼저 김도영 연구원님께서 지난주 결과가 어떻게 났었죠? 이겼었죠. 김도영 연구원님이 이기셨고 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지셨습니다. 패자의 변을 들어봐야겠죠. 박성일 연구원님. 예. 왜 데일리 종목 배틀 수익이 안 좋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두십니까? 네, 월요일 정도에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던 젠백스가 예. 수요일 정도의 움직임을 좀 줬는데요. 패자니까 특별히 변을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추측을 했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엔 이번 주에는 좀 제가 힘을 내서 다음 주엔 좀 좋은 소식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INC가 0%로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김도영 팀장님께서 승리를 거둔 지난주 월요일 결과였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승리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수익률이 0%여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인프라웨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대덕전자를 들고 나오셨네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인프라웨어는 코스닥내 종목입니다. 오늘 얼마의 매수가 될는지요? 예, 현재 굉장히 급등한 상태죠. 1,6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인프라웨어는 1,6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도영 팀장님의 네오증권 대덕전자 살펴볼 텐데요. 대덕전자는 7,19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좀 희한하죠? 오늘 이 종목을 왜 데일리 종목 배틀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잠시 뒤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19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을 봐야겠죠. 인프라웨어. 오늘장 이 종목 들고 나오신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예, 인프라웨어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브라우저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에서 데일리 종목에 접근을 좀 하기보단 기술적 분석 쪽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뭐 횡보 기간을 꾸준히 거치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듯한 흔적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고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좋은 추세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데일리 종목에 좀 적합하지 않나 싶고 뭐 어저께 금요일 정도에 장을 봤을 때는 지금 11,000원 정도를 찍고 내려와 있는데요. 11,000원까지는 오늘 올려줘야 기술적으로 또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11,000원 정도 목표로 제가 한번 인프라웨어를 좀 편입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금요일 종가였던 10,000원, 11,100원 선 정도가 깨진다고 한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매수하게 된 가격이 1,600원입니다. 한 10시 조금 지나서 가격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 주 동안 데일리 종목 배틀에 나왔던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장 시작과 함께 급등했던 종목들이 후반에는 조금 더 약하더라고요. 박성희 연구원님. 예. 지금 현재 한 3%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분봉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뭐 분봉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3분봉 자체에서 제가 본다고 하면 지금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뭐 시초에 좀 급등을 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1,000원까지는 일단 포트가 열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추천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더 올라올 수 있겠다.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을 봐야 할 텐데요. 보기 전에 오늘 두 분께서 들고 나오신 인프라웨어와 대덕전자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의견으로 또 투표를 해주셨는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인프라웨어가 5표를 받았네요. 오늘장 5분께서 이 종목이 더 강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김도영 팀장님의 대덕전자에는 김승일 연구원님, 비숍님, 백명수님 이렇게 3분께서 동그라미 표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대덕전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코쌍내 종목이었다면 대덕전자는 이제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고요. 인프라웨어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김도영 팀장님. 네네. 예, 어떻게 해석해 주실 거예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종목을 검색을 하고 나서 예. 갭상승으로 되고 나서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떨어지고 있는 측면인데요. 예. 일단 아무리 데일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와 내용을 좀 아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덕전자는 더덕전자는 절대 아니고요. 드시지는 마시고 항상 데일리 종목은 3% 정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유한 휴대폰 및 네트워크 PCB 제조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스피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템플릿 시장, PC의 시장의 확대, 수혜 예상이 되어지고 스마트폰 자체에서도의 시장 확대 점유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최근 아시는 바와 같이 갤럭시 탭에 대한 갤럭시 S만큼의 시장 장악력이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 거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지지선을 지지하고 나서 이쪽 부분에 21선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이 11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로 8월 16일부터 증권사의 연일적인 순매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특징을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검색을 하게 돼서 오늘 보여드리게 되는 측면이 되겠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일괄적으로 계속 매도가 좀 들어왔던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쏟아졌던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RSI 자체에서도 하락 부분에서 잠수를 타고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봉에서 보시겠는데요. 저 역시 연구원님과 같이 3분봉을 많이 보는데요. 예. 시초 갭 상승 이후에 시장과 같이 오른 상태에서 연일 계속 분봉 차트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지지를 하고 있던 가격대선에서 무너지면서 7,150원까지 이탈했던 모습이었었고요. 다시 수급이 받쳐주면서 지금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 나가면서 했던 부분에서 포인트를 드리자면 매수하는 부분에서 3분봉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초에서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상승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 저가의 매수 베팅을 7,150원에 진입하시는 부분이라면 데일리 종목에서 3% 숨어있는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차트를 보니까 네네. 7,150원까지 내려갔을 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거든요. 네네.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몰린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물대에서 바라보면 6,950원에서 7,200원 사이가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를 아주 단순하게 뚫고 올라갔었거든요. 그저 기관 중에서 증권사의 수급만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눌림목이라고 형성하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두영 팀장님의 대덕전자 흐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갭상승을 했었고요. 7,46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장중에 7,150원을 저가로 찍고 지금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됐던 가격이 7,190원이었고요. 현재 한 7,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두영 팀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살짝 눌리고 그 타이밍을 잡고 난 이후에 또 장 막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전에 이제 전문가들 10분의 수익률을 보셨잖아요. 데일리 종목 배틀 수익률을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크고요. 또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전문가들의 수익을 겨루는 배틀 게임이니까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돈으로 배팅을 수익을 겨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대용 팀장님. 네. 지난주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오늘도 맞습니다.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인프라웨어가 오늘 대덕전자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수급보다는 먼저 선행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수급 자체를 가지고 눌린 부분에서 치고 후반에 들어가서 종가 부분에서 수급이 또다시 급하게 들어온다라면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예,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지난주와는 좀 달라지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이번 주도 이기셔야죠. 어떻게 보세요? 대덕전자 오늘 흐름 어떨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빠지고 있기는 한데 예. 보합세까지 보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좀 포트가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데일리 종목을 졌기 때문에 주말 내내 연구를 해온 저희 인프라웨어가 오늘은 좀 이길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는 모습은 두 분 다 없으세요.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료 문자 메시지 이용하실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죠. 013-3366-0110번으로 두 분의 전문가가 내주신 인프라웨어와 대덕전자 어떤 종목이 더 수익률이 클지 결정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책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님과 김두영 팀장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인프라웨어 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를 1,600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저희가 1,60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그 가격 대비해서 한 100원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급등한 상태지만 장중에 너무나 많이 높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를 매수한 가격이 7,190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 번호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 두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이 들어와 있습니다. 11만 3천 원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279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응 전략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증권 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58,500원 30% 2915님께서 주셨는데요. 증권주의 중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800선을 코스피가 돌파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증권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두 종목 살펴보죠. 먼저 삼성테크윈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테크윈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요. 매수한 가격대를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가 딱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방산산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로봇이나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 관련해서도 한번 이슈가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테크윈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S&T 중공업이나 풍산같이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12만원 돌파를 하지 못하고 12만원을 한번 찍고 내려온 이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방부에 납품했던 물건 자체가 조금 안 좋다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졌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고요. 삼성테크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향후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61선 지지를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61선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61선을 이탈할 시에는 당연하게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로 얼마나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삼성테크윈 자체는 뭐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테크윈이나 삼성정밀화학 같은 주식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그룹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3만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 악재가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신 이후에 61선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고요. 올라간다고 61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13만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윈 받고 이어서 삼성증권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증권주로 분류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증권사와 좀 타별화되는 면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랩 상품이 아무래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액 자산 고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펀드 자금들이 이탈을 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랩 상품이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증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종목 자체에 집중을 하신다기보다는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1700, 1800을 넘어설 때 강력하게 거래량을 붙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횡보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 들어서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금요일날 1800을 돌파하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을 가지고 삼성증권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장이 꺾이면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수가 더 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고 삼성증권을 바라보셔야 될 텐데요. 지수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추석 전에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빠질 이유도 올라갈 이유도 없을 텐데요.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삼성증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정해본다고 하면 6만원대라고 정할 수 있을 텐데요. 6만원대에서 손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1800을 지지 라인으로 두시고요. 1800을 이탈을 할 시에 강하게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가격대에 상관없이 삼성증권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뭐 이슈가 없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뭐 1790, 1810 정도를 등락날락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증권주가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게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8만 원대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유를 찾자고 한다면 펀드에 유입이 되어 있는 증권주 비중을 좀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IT나 자동차 비중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금융주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금융주 비중이 낮은 이유를 찾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관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금융주 자체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보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수가 더 증가를 하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고요. 이번 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한국은행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수익에서 한 30% 가까운 수익도 낼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 삼성테크인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두 종목 봤습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주시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해 보자는 말씀 주셨고요. 삼성증권은 예, 목표가를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께 두 종목 드립니다.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는데요. 32,000원에 역시 비중은 없으시고요. 네. 0705님께서 분석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CJ 인터넷도 있습니다. 11,800원에 25%, 7135님께서 주셨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 및 단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전력을 좀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비중은 없으시다고 32,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32,000원 부근에서 매수 진입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 바와 같이 빚이 없다면, 전기가 없다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라는 것처럼 동사는 우리나라의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수출의 선봉장에 서 있으면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중반 연료비 연동제 그리고 전압별 요금제 실시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죠. 그에 따른 긍정적 시그널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과 기관들, 기금에서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차트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죠. 한국전력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시장이 뭔가 깨름칙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불안하고 있을 땐 항상 내수주들이 가더라.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과 같이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팁으로 하나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상담하시는 동안에 살짝 그림을 그려봤는데 지금 현재 28,000원까지 저가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36,000원 부근에서의 저항선에 지금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42,000원 선에서 31,900원까지 여전히 돌파,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으로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1,500원의 저항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3만원에서 36,000원 사이의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목표가가 31,500원, 32,000원 부근까지 공방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전력을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제 생각엔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다른 자회사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편이 오히려 수익을 챙기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을 매수하기보다는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자회사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CJ인터넷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다음으로 CJ인터넷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이 25% 정도의 11,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니까 정말 매수는 탁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한 수 배우러 가야 되는 건 아닐지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했던 흔적이 좀 보이는 모습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은 적절했었다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싸움을 하죠. 군대를 갔다 오면 총을 쏘고요. 그 서든어택이란 게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 게임이죠. 아자아자 못 먹어도 곧 달려고 예. 고스톱을 하는 보드게임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넷마블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아무래도 상반기 내내 힘이 좀 없었죠. 주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한증권에서 연일 안 좋게 나오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내년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시즌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좀 의견을 좀 집중해서 좀 바라봤더니요. 그 내용이 있네요.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즉 사업군에서 실적 모멘텀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진출, 그걸로 인한 체력이 보강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연일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무너지는 흐름이었고요. 그렇지만 N자형 상태로 가지도 못하고 흐지부진하게 박스 타입으로 만들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형태에서 지금 현재 눌리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 적절하게 21선에서 공방하시면서 들어갔던 보이고요. 11,800원의 21선 지지 저항을 확인하시고 매수 진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표가를 주봉상에서 바라본다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60일 주봉선에서 11,100원 정도가 150원 정도 부분이 저항선에 걸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의 목표가는 13,150원까지 공방이 치열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만약에 13,150원에 안착을 한다면 14,600원까지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장기 목표치를 보신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겨울방학이 있고 시즌의 실적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겨울방학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특징상. 그렇기 때문에 17,000원까지 목표가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전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겨뤘던 그 종목들 현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인프라웨어를 매수한 가격이 1,600원이었고요. 현재는 1,550원. 예, 좀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조금은 밑으로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1,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김도영 연구원님의 대덕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덕전자를 매수한 가격이 7,190원이었네요. 현재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7,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종목 모두 비등비등한 상태인데요. 유종지미를 어떤 분께서 거두시게 될지 끝까지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고 장 막판 종가 상황도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 벌이는 데일리 종목 배틀은 두 분의 실력을 겨루는 게임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들어가 보시거나 잠시 뒤 소개를 해드릴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나오는 종목들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